하루 10분 산책은 그 자체로 작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건강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규칙적인 걷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이는 심신의 건강을 촉진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첫 번째로, 하루 10분 걷기는 심혈관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 규칙적인 산책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다. 특히 짧은 시간 꾸준히 걷는 것은 심장의 부담을 줄여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준다. 걷는 동안 몸은 자연스럽게 혈액을 더 잘 순환시키고 산소를 온몸에 공급하여 전반적인 심혈관 체계를 강화한다. 두 번째로,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걷는 동안 분비되는 엔돌핀은 자연적인 스트레스 억제제로 작용한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을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명상 효과까지 얻게 되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멘탈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하루 10분 걷기는 소화 기능을 개선시킨다. 식사 후 걷는 것은 특히 식후의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 과정을 돕는 데 유리하다. 이로 인해 음식물이 위장에서 빠르게 이동하게 되고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여 위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걷는 것은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네 번째로, 걷기는 활력을 증진시키고 피로를 풀어준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운동 후 피로를 느끼리라 생각하지만 적당한 산책은 몸의 에너지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몸의 근육과 관절이 활성화되면서 피로 물질이 제거되고 중추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원기 회복과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하루 10분의 걷기는 창의력을 향상시키기에 충분하다. 걷기 중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늘어나면서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쉬워진다. 특히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작업을 도모하게 만든다. 결국 하루 10분의 걷기는 작은 시간이지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크다. 이는 단순한 신체 활동 그 이상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갖고 시작해보자. 두 번째 이야기의 인터넷은 방대한 정보의 보고이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며, 누군가는 최신 뉴스나 주식시장의 동향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저 소셜미디어 피드를 훑어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정보의 바다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파도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건강 정보이다. 한 예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클로로퀸 사태를 기억한다. 몇몇 인터넷 게시글들은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대중에게 잘못된 안전망을 제공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잘못된 건강 정보는 개인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이 광활한 정보의 바다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를 더해보자. 첫째, 출처를 검증하라. 언제나 정보는 그 출처에 따라 믿을 수 있는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 의학 저널이나 정부의 보건기관, 대표적인 의료 조직과 같은 공신력 있는 출처라면 대부분 신뢰할 수 있다. 반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광고 목적의 웹사이트는 주의하여 보아야 한다. 둘째,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라. 건강 정보는 의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검토가 요구된다. 특정 건강 정보가 널리 퍼질 때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정보의 근거를 살펴보라. 과학적 연구, 통계 자료, 임상 시험 등 정보는 반드시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어 또는 내 경험에 따르면과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정보는 언제나 전문가 리뷰를 받아야 한다. 넷째, 업데이트를 확인하라. 건강 정보는 최신 연구 결과와 기술 발달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정보를 접할 때는 최신 정보인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가 과거에 맞았더라도 현재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라. 인터넷에는 극단적인 주장도 많다. 일부 정보는 반박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도 부풀려지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을 견지하며 주장의 양면을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정보의 파도를 항해할 수 있다. 언제나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다방면에서 정보를 평가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우리는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는 김씨는 어느 날 가족력이 있는 당뇨병 검사에서 혈당이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친척 중 한 명이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식사를 완전히 바꾸기에도 부담이 컸고 매일 운동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건강한 일상관리라는 책에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구절을 읽게 되었고 실천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우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 예방에 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더 활기차고 깔끔하게 해줬고 몸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도 배출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커피로 아침을 시작하던 습관을 물로 바꾸니 건강에 대한 의욕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 다음은 식사 시간에 집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습관이 있었지만 이제는 천천히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흡입하듯이 먹던 식사를 여유롭게 즐기면서 천천히 씻게 되었고 덕분에 포만감도 금방 느껴졌습니다. 적은 양이어도 만족감은 높아졌습니다. 또한 집에서 가까운 공원까지 매일 산책을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바람 쐰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원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느끼는 순간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걷기만 했던 산책은 어느덧 적당한 속도를 올리게 되었고 이는 김씨의 체력 향상과 더 나아가 혈당 조절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식습관도 조금씩 개선해보겠다고 결심한 김씨는 식탁에 올리는 음식을 신선한 채소와 잡곡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가족 모두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매일 조금씩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풀고 몸의 긴장감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자 긍정적인 결과가 보였습니다. 다시 받은 검진에서는 혈당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니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이룬 변화를 통해 깨달은 바가 컸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의 질을 높이고만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김씨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작은 변화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누구나 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로 많은 사람이 김씨처럼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씨는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하며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스트레스는 물론 생활의 일부이며 어느 정도는 우리를 각성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운동은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엔돌핀과 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 물질을 분비시켜 감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조깅을 하거나 요가 수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짧은 산책도 꽉 막힌 생각을 풀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극적인 음식이나 정크푸드를 선택하지만 이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통곡물 등은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아지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 챙김.
과명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명상하는 것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정 앱을 통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관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면은 심신의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가 많지만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 가족과의 관계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세상에 혼자라고 느낄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친구들과 공유하든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다양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일상에서 조금씩 시도해보고 자신의 생활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